요즘 하우스푸어들 이야기 슬슬 나오고 있죠. 하우스푸어는 뭐예요? 집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 이거는 뭐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소비를 못해서. 카푸어 이야기 많이 나오죠. 페라리, 아우디 뭐 이런 거 타고 다닙니다. 얘가 막 싼 차가 아닌데 왜 푸어예요? 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쓸 소비 지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집값이 오르는 거랑 내리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푸어를 굉장히 집값이 오를 때 포장해준 말이 뭐다? 영끌. 영끌에서 투자하고 돈 벌려고 지금 패닉바잉 하고 있고 집값 계속 올라갈 거고 포장해준 거지. 올라갈 때는 영끌이라고 다른 말 쓴 거지만 올라갈 때도 하우스푸어는 급증했고 떨어지면은 하우스푸어는 개박살 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하우스푸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계속 유도하고 있다. 2, 3년 내 집값 급락 없다. 내 집 마련 적기. 내년에 대출도 막힌다는데 어쩌나. 다급해진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사세요. 아주 미친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냥 오래 사세요는 언제 써야 되는 말이냐면은 저기 나이 많으신 지긋하신 분들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할 때나 써야지 무슨 오래 집을 사라 그래요. 미친 거지. 오래 살 걸 내년 더 오른다. 내년 7% 더 오른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건설사 집단이지. 건설사 집단은 집값이 오르면은 첫 번째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고 두 번째로 개판으로 지어도 분양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계속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집사라고 서민들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이 보이죠. 솔직히 보면은 지금 이미 투기 수요는 거의 다 빠지는 수순이죠. 비규제 지역 제외하고. 그러면은 실수요들만 자극 안 하면은 실수요들이 이 가격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다 같이 안 사게 되면은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요들 마음 변할까 봐. 왜? 실수요들이 막판에 물어줘야지 투기 수요들은 잘 돈으로 뒀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는 시기에 저가 매수해서 다시 집값 올려줄 테니까. 그런데 투기 수요들이 박살 나버리면은 투기 수요들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들 살리려고 늘 하는 얘기잖아요. 떨어지는 거 늦추고. 김땡민 교수 19년 수준까지 안 떨어진다. PIR로만 보더라도 소득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 대출 때문에 오른 거죠, 솔직히. 2019년에 대출을 안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안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2019년에 영끌로 엄청 많이 했잖아요. 83만 명. 대출 안 끼고 있다는데 무슨 영끌이 83만 명이에요. 98만 명 영끌 내 집 마련. 20년에는 계속 이렇게 영끌 나왔다는데 소득은 안 올랐어요. 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증가율이 준 거지 증가는 하고 있었죠, 계속. 그리고 보세요, 대출 풀었을 때 쭉 올라가죠. 14%. 2015년에 왜? 2014년 초이노믹스 7월부터 푸니까. 그리고 17년에 파리 대책 나왔죠. 18년에 9.13 대책 나왔죠. 그러니까 대출 억제하고 그 다음에 2017년에 0.25%포인트 올리고 2018년 11월에 또 0.25%포인트 올렸죠, 기준금리. 그러니까 대출 억제가 된 거다. 근데 왜 20년부터 다시 늘어요? 풀었으니까. 대출은 안 풀었지만 12, 16 정책도 나왔는데 12, 16 정책도 나왔지만 핵심은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금리다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건 3분기까지니까 아직 다 나오진 않았는데 많이 나와봐야 여기서 한 6%대론 나오겠죠. 이것도 지금 8월부터 관리해서 그런 거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이자율이 5%로 오르면 6%대도 얘기 나오고 있죠. 물론 최고 금리이지만. 그런데 올해 한 2분기까지만 해도 주담대 평균금리가 2%대였는데 이미 3%대 초중반까지 올라갔다. 두 달 만에 3% 찍고 3.26%가 찍었어요, 평균이. 이자가 쭉 늘어나죠. 164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연 672만원. 연 672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 나가요? 50만원 이상 나간다. 주담대 5% 안 나올 것 같아요, 평균금리? 아니요, 오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그러면은 하우스푸어는 뭐예요? 집에다가 웬만한 돈 다 때려 붓고 적은 생활비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외식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막 사가지고 집에서 해먹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해먹기도 비싸. 그래서 하루 세끼 라면으로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이자도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막 되게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라면 한 개로 하루 종일 버티기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물론 이 극단적인 예시지만 생활비 쓸 돈은 점점 더 줄어들고 하다못해 생활비 쓰고 비소비 지출이 너무 늘어서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빚을 내야 되는데 1금융, 2금융 쪽에서 점점 막고 있으면 3금융, 4금융, 사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거기까지 가면 이제 끝물이다.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고. 지금 근데 이미 월급 절반을 집값 내는 데 쓴대요. 그래서 집을 가진 서울 시민이 평균적으로 가구 소득의 45.5%를 주담대 원리금 상한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이걸 가지고 LTV가 40%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소득의 45.5%, DSR 지금 40%로 막고 있는데 DSR 20% 넘어가면 하우스 푸어예요. 근데 지금 2배가 넘는 수준이죠. 300만 원을 받으면은 45.5%, 136만 5천 원이 날아간다. 이것도 평균이죠, 평균. 근데 늘 뭐라 그래요? 막 청금 부자들 집 산다. 집을 가지는데 다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요? 갭투기로 사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출 안 받죠. 그러면은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막 60%, 70%까지도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예전에 그 PG수첩에서 영상도 나왔었잖아요. 마포에 갭투기 들어갔는데 월 원리금 상환만 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 사람이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대출이자 상승기. 요것만 해도 피 보는데 거기서 부동산 하락까지 되면은 빚은 늘고 자산주는 이중우.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역대 최고. 그런데 DSR 규제로 소득 대비로 빌려주기 때문에 집 사긴 더 힘들죠. 예전에 뭐 언론사에서 말한 부동산 방송에서 토시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더 낮으니까 더 오를 거다 그 얘기 했는데 지금 왜 떨어진다는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은? 그 얘기 이제 빼고 10년차 신혼부부 이야기랑 23년에 공급 들어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근데 10년차 신혼부부도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고 23년에 공급 들어오는 거? 그러면 23년에 공급 들어오는데 왜 22년에 미쳤다고 끝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지. 규제는 강화되고 있고 수요 줄어드는 건 왜 얘기 안 하냐. 신혼부부 이미 90%가 빚지고 있는데 뭔 돈으로 더 사냐. 패닉 바잉의 끝은 패닉이다. 늘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패닉이 뭐예요?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샀다가 패닉 바잉이죠. 근데 패닉 바잉 하고 있으니까 영끌해라라는 건 이 뭔 개소리야! 그리고 결국 지금 물린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12월에 10월까지만 해도 패닉 바잉 하라고 하더니 주식으로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다들 패닉 바잉 하고 있다. 빚 내가지고 영끌해서 삼성전자 넣어라. 그렇게 막 옆에서 부추겨 놓고서 삼성전자 떨어지니까 아이고 삼성전자 떨어져서 깊은 우려가 있겠구나. 그 말에 속은 삼성전자 산 사람들은 다 당했다. 이들 어쩌나. 제삼조처럼 지금 방관하고 있다. 어쩌라는 거예요. 니들이 사라고 그래놓고. 안 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얄미운데 한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찢어 죽이고 싶을 것 같냐. 지금 하우스푸어 전락 우려. 아니 국토부 장관도 이 얘기하면 안 되지. 집값이 떨어져야 하우스푸어고 오르면 하우스푸어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소비 지출의 어느 정도 이상을 지폐에다가 부어가지고 내 생활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우스푸어다. 그런데 무슨 이제 집값 떨어지니까 하우스푸어 우려예요. 이미 하우스푸어 우려는 영끌족 이야기 나올 때부터가 다 하우스푸어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긴데 소득 112만원 늘 때 대출은 3배가 늘었대요. 이게 하우스푸어예요. 서울대 시기나 되는 데서 가르치시는 분이 소득이 증가해서 집값이 올랐다고요? 빚이 3배나 더 넘게 늘었는데 한문도 교수님, 이분은 예전부터 저희랑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뭐라 그래요? 거래량 감소했고 우위지수 하락했고 지금 금리 인상. 이거 다 지금 내려갈 요인이 훨씬 더 많은데 맨날 이야기했던 거 일단 저금리 이야기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니까 얘는 이제 안 통하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을 상쇄할 만한 게 있죠. 매물 증가.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집도 처분이 안 되는데 공급 부족이라고 해봤자 얘는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세가 상승. 금리 인상하니까 전세가 상승 바로 꺾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안 통하니까 토지 보상금이니 미분양이 안 늘어난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나 끄적끄적 되고 있는 거다. 개소리다. 거래량 지금 얼마나 줄었어요? 11월 거의 끝난 1200건 많이 나와야 한 1400, 500건 나오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내년 3월부터 분기별로 9차례 올린대요. 내년에 3차례 올리고. 근데 현금 부자들이 집 산다. 부자들 조사해보니까 금리 4% 넘어가면 50%가 부동산 안 산다. 5% 넘어가면 78%가 안 산다. 6% 넘어가면 88%가 안 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수요 더 급감한다는 얘기죠.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안 산다로 바뀌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못 산다로 바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DSR이 들어가요? DSR이 금리 인상하면 한도가 줄죠. 지금 가격도 못 사는데 내년에 더 오르면 어떻게 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금리 올라가는데 처분을 못하면 부담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떨어뜨려야만 팔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뭘 계속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지. 6% 시대 임박. 5% 넘어가면 원금보다 이자가 커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5.31% 넘어가면 원금이 이자 초과하고 6%대 들어가는 순간에 4억 빌리면은 갚아야 되는 이자만 4억 6천이다. 은행이 더러운 게 뭐냐? 예금은 단리로 해주는데 대출은 복리로 하니까. 그러면은 4억 빌려서 30년간 8억 6천으로 갚는데 그래서 4억 빌려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얘가 8억으로 떨어져 버리면 나는 8억 6천 갚아가지고 8억짜리 집 얻은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 돈 6억은 들어갔을 텐데 그럼 14억 6천 가지고 8억짜리 집 산 셈이네. 30년 뒤에. 30년 뒤에 집값 올라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 우상향으로? 인구가 개박살 나 있는데? 내년부터
DSR 강화 600만 명 영향받는답니다. 물론 내년 7월 기준으로. 1월에 263만 명 늘어나고 7월에 593만 명까지 늘어난다.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 만일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산을 처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론, 하우스푸어 이꼴 영끌이고 영끌은 이미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언론이 이걸 교묘하게 숨기고 집값 오르니까 버텨라 하고 있는데 집값 떨어지는 시기가 돼버렸다. 근데 문제는 팔자니 안 팔려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중 부동자금이 같이 늘었어요. 가계 부채와 함께. 즉 영끌 패닉바잉 하우스푸어들 양산해내면서 시중 부동자금 현금 확보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빠졌다. 이 사람들이 집값 더 올릴 것 같아요? 떨어져야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것도 소폭이 아니라 미국에서 9차례 올린다는 건 적어도 3년 내에 우리나라도 9차례 정도 올린다는 거죠. 지금 2차례 올렸는데 이 난리면은 9차례 올리면 대출금리 얼마나 나올 거냐. 지금 내고 있는 거 상상도 안 될걸요.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다. 빚 많이 낸 사람들 영끌 한 거 자체가 손해였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